이사해설입니다. 환태평양 지역 교역 확대안 어제 의회에서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강력한 교역 협상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불과 12일 전에 민주당 의회의 반대로 거의 포기 상태에 빠졌던 법안인데 이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대를 하고 공화당은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두 개의 법안으로 분리를 시켜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교역안은 환태평양 국가 12개국이죠. 교역 확대를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교역 협상안이 성사됐다. 그래서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문제가 여러 가지 국제적인 국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과는 교역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이라든가 안보, 경제정책, 국내 정치권의 영향력의 문제, 또 국내 근로자 문제, 이런 경제적인 이슈, 또 나아가서는 2016년도 대선에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2년 남기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업적과도 관련이 있는 그래서 매우 복합적인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끌어왔던 사항입니다. 우선 이제 이 교역 확대안이라는 거 12개국의 교역 증진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세를 내리고 지적 소유권을 보장하고 저작권을 보장하고 뭐 이런 등등의 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의회 내 의견이 두 가지로 갈려져 있는데 공화당에서는 교역 증진을 이제 찬성하는 거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이제 이 교역 증진을 지지해 왔고 국제적인 미국의 위상 제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는 이제 의견이 다릅니다. 국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거 아니냐. 그래서 국내 근로자들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뜩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 격차 문제 이것이 계속 확대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자당인 그 민주당 반란표에 걸려서 공공의 처해에 있다가 오히려 적군으로 되어 있는 공화당의 지지표로 기사회생을 시켜서 이 안을 통과시킨다. 그런 격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이제 특이사항입니다. 공화당 수뇌부인 미치 맥코널 상원의원 총무라든가 존 베너 하원 의장 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적극 지지를 해서 교역안이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년 동안 뭐 거의 앙숙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는 양측이 매우 실리적으로 움직였다. 그런 정치적인 현상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미국의 대아시안 정책이죠. 획기적인 파워가 생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피벗 정책, 아시안 중심 정책을 펴왔는데 이것은 이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시아에 미국의 힘을 집중한다. 그런 이제 정책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잘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장애물이 있죠. 하나는 중국입니다. 새로 금융권을 대적으로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아시안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크게 아주 확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남중국해에다가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 전략 기지화하고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힘이 미국의 역량이 그 쉽게 이동을 할 수 없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동 문제죠. 아이시스의 문제, 또 러시아의 유크레인 문제, 이란 핵 협상, 유럽 나토에다가 지금 뭐 탱크 250대를 새로 배치한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 이렇게 그쪽으로 이제 미국의 정신이 지금 쏠려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아시아의 영향력 증대를 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환태평양 교역 증진안 이 의회를 통과함으로써 아시아 내에서 미국의 위상이 크게 올라가게 되는 계기가 됐고 또 영향력도 증대가 될 수 있는 따라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16년도 대선이면서 총선인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민주당의 표밭이 이제 근로자들이고 노조의 표가 중요한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국무장관 시절에는 이 교육안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 후보의 입장이니까 이 안을 반대하는 반대 선봉에 섰던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 총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대선 총선 민주당 내 결속이 지장이 없을까 그런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또 공화당과 이제 경제 이슈에 대한 논쟁을 해야 되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한때는 찬성했고 지금은 반대하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보통 그 레거시 대통령에서의 업적 문제를 이제 따지게 되는데 벌써 6년을 하고 이제 2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실패작이 많이 있었죠. 이민 개혁 문제도 실패를 했고 소득 격차 해소도 뭐 큰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종 문제 지금 오늘 현재도 지금 큰 문제가 있고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거기다 이란 문제, 중국, 러시아, 중동, 아이시스, 시리아 모두 다 뭐 큰 업적을 내세울 게 그렇게 변변치 못하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교육안 통과, 사상 최대의 교육안이 성사가 됐고 이로 인해서 아시아 중심 정책, 그 피벗 정책이 힘을 받게 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오바마 대통령의 업적으로 꼽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불과 12일 전에 하원 민주당이 이 교육안을 거의 질식 상태에 빠뜨렸는데 그 당시에 정치평론가들이 만일 이번 교육안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오바마 대통령은 아주 신속하게 레임덕 대통령으로 빠지게 될 것이고 중국은 더욱 힘자랑을 하면서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교육안이 하나의 그 교육 문제를 다루는 경제 이슈에 의미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제정치, 국내 정치, 아시안 정책, 국내 선거, 또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인 업적 이런 문제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TPP 법안 상하원을 이제 통과를 해서 대통령이 서명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으로 대통령에게 이제 교육권이 부여가 되는데 앞으로 6년 동안 대통령이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차기 대통령까지 포함이 되겠죠. 이 교육안을 의회의 개정이나 간섭 없이 인준을 위해서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그런 그 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이제 다시 이거 파이널 딜을 해야 됩니다. 다시 표결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 전체 과정이 한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6개월을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그때는 대선전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 또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이 교육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논란을 벌이게 되고 이 문제가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성사는 됐지만은 아직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선전이 한참 활발하게 벌어지는 시기까지 계속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미리 이해를 해놓는 것이 필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